교육실 사회 45강입니다. 오늘은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4쪽입니다. 네, 2단원이 시작됐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아픈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조선 말기에 우리가 힘이 약해져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먼저 확대해서 5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소단원 조선의 개항이라는 제목이 있죠. 이 개항은 뭘까요? 10개, 항구 할 때 그 항자거든요. 그래서 항구를 연다. 항구를 열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좋은 이런 기술이라든지 최신식 기술이라든지 뛰어난 해외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이 개항이 우리는 조선은 빨랐나 느렸냐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느렸어요. 옆 나라 뭐 일본과 청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느렸고, 그래서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9세기 조선은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안으로는 자, 뭐 때문에 이렇게 개항이 늦어졌냐? 세도 정치의 잘못으로. 세도 정치는 뭘 얘기하죠? 왕은 너무 어려요. 왕이 너무 어려서 이 왕의 외척, 다시 말하면 이 왕비, 부인의 그런 아버지나 뭐 친척들 가문이 대신 정치를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왕은 나이가 너무 어리고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그냥 허수아비처럼 서 있고, 이 신하들의 힘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부등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신하들의 힘이 훨씬 커서 이 조선의 주요 관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부터 해서 다 이 왕비의 가족들이 다 쉽게 말하면 헤쳐먹는 거예요. 이때 유명했던 가문이 안동 김씨입니다. 이 안동 김씨는 이런 중요 관직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했어요. 우리 전에 그 순조의 장인의 집 이렇게 교과서에 크게 나와 있었던 거 보이잖아요. 자기 배를 채우는데 주로 노력을 했었다.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기 어려워지니까 백성들의 봉기가 끊이지 않았고, 봉기라는 것은 벌처럼 일어나는 걸 봉기라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너 죽고 나 죽자. 세상 바꿔보자. 이렇게 백성들의 봉기가 끊이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게 아니었고요. 그다음 밖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노란머리 사람들 막 다 나타나요. 이거 그 전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해외, 특히 이제 서양 나라들에게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이제 청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알려지게 또 됩니다. 그래서 서양과 일본 세력이 조선을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왜 위협했냐? 자꾸 이 개항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이 개항은 좋은 쪽으로 얘기를 했죠. 개항을 해야 최신식의 이런 기술들이 들어오고 뛰어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항의 좋은 점도 있지만 이 위험한 점 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서양 세력에 의해서 잡아먹힐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서양이나 일본이 자꾸 우리나라에 와서 너희들 한국 개방해라, 우리랑 교류하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탕발림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에 조선은 세도 정치의 잘못을 바로잡고 서양과 일본 세력을 막아내려고 노력하였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교과서를 좀 쪼개서 강의를 할 텐데, 오늘 45강에서는 이 세도 정치의 잘못을 바로잡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 바로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 오늘은 이 흥선대원군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흥선대원군. 그 다음에 이 서양과 일본 세력의 이런 침입은 그 다음 46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 얘기를 해보면요, 이 대원군은 뭘 얘기하냐? 왕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왕의 아버지. 왕의 아버지를 왜 대원군이라고 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왕의 아버지는 왕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왕의 아버지는 왕이에요. 왜냐면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자식이 왕을 하잖아요. 근데 왕의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철종처럼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죽어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자식이 없어요. 그 다음 왕을 이을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왕이 죽어버리면 이 왕의 친척들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뽑아서 그 다음 왕을
삼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대원군들은 지금 조선에서는 대원군이 4명이 있었는데 다 보면은 이 대원군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이 고종, 네,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군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흥선대원군이라는 이런 명칭이 이렇게 지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흥선대원군이 너무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정치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도 정치하고 조금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이 흥선대원군은 이 세도 정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고 조선을 올바른 쪽으로 개혁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 내용을 교과서 55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의 여러 나라가 조선의 통상이라는 것은 교류하자는 얘기예요. 항구, 개항을 해라. 요구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고종이 왕위에 올랐다. 왜냐면 자, 조선의 왕 한번 읊어볼까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 경영,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네. 고종. 그 다음에 철종이 갑자기 죽고 이제 고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 철종의 아들이 고종이 아니라 철종이 아까 얘기했듯이 아들이 없이 그냥 바로 죽어버려요, 병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빨리 그 다음 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척들 중에 이씨 집안 중에 왜 이씨냐면 조선을 세운 사람이 이성계잖아요. 네, 이씨 집안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왕위에 올립니다. 그게 고종이었고 고종은 당시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이 5학년짜리가 무슨 정치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순조처럼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신 이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 네, 대원군이 살아있는 대원군이었어요. 흥선대원군. 사실 이 흥선대원군이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인 고종을 왕에 앉히는데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흥선대원군은 교과서 내용 볼게요. 서양 세력의 위협을 이겨내고 세도 정치로 인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왕권을 강화했다. 아까 쌤이 얘기했죠. 신하가 왕보다 더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왕의 이런 힘을 더 키워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였다. 왕권을 강화하려고 어떻게 했냐? 자, 봅시다. 이 양반들, 다시 말하면 힘 있는 신하들을 억압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부정부패를 막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개혁을 추진했다. 그 개혁이 뭐냐? 부패한 관리.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던 그런 부패한 관리를 내쫓고 그 다음에 능력에 따라 인재를 고루등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왕을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앉히고 이렇게 정치했던 집안이 안동김씨라 그랬잖아요. 심지어 이 흥선대원군은 이 안동김씨도 세도 정치를 해서 나라를 거의 말아먹으려고 했던 안동김씨도 능력이 있다면 인재 등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 다음에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둬요. 군포라는 건 뭐냐면 우리 세금 저번에 선생님이 3가지 있었다 그랬잖아요. 땅에 내는 조세, 그 다음에 특산물 내는 공납. 요거는 이제 광해군 때 이제 대동법으로 이렇게 쌀로 낸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뭐 있어요? 네, 군역이 있죠. 네, 군대를 가는. 이 대신에 조선 후기 와서 이 군대에 가서 이렇게 훈련하고 그런 게 아니라 대신 이 삼배의 옷을 내는 걸 이렇게 군포라 그래요. 군포 여기 있죠. 군대 가지 않은 대가로 내던 삼배나 무명. 근데 이 중요한 거 뭐냐? 이 흥선대원군은 심지어 이 세금을 양반에게도 거둔 거예요. 이거는 조선의 최초예요. 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양반에게 세금을 거뒀다. 이건 조선에서 흥선대원군이 최초로 한 겁니다. 조선의 역대 뛰어난 왕 세종, 그 다음에 영조, 조선 후기에 또 정조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이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두었고요. 그 다음에 백성에게 많은 피해를 줬던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서원이라는 건 뭐냐? 이 선비들이 학문을 닫고 소년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 서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서원은 이 유학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이 유학자들이 자기의 스승님이나 아니면은
본받을 만한 이런 그 유학자들을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만 지내냐? 이 서원은 사실 학교의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학을 가르치기도 해요. 그래서 제사도 지내면서 공부도 하는 곳이 서원인데, 이 나라에서는 예전에는 서원을 장려했어요. 서원을 많이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서원에 땅도 주고, 그 다음에 노비도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심지어 이 땅을 줬던 땅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혜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서원의 문제점이 뭐였냐? 나라를, 경제를 어렵게 하는, 나라를 망치게 하는 그런 주범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 개나 소나 다 서원을 다 세우게 되고, 선생님 말이 너무 거친가요? 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군역도 이 병역을, 다시 말하면 군대를 가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활용이 돼요. 서원에 가서 내가 일한다 이런 사람들은 군대 안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선이 그 유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 유학을 공부하는 서원에 혜택을 많이 줬어요. 쉽게 얘기하면 민폐의 진원지죠. 정말 민폐였어요. 조선 후기 갈수록 이 서원은 민폐였어요. 나라의 재정을 어렵게 하는 민폐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폭 정리해요. 이건 뒤에서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 정책은 백성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흥선대원군이 잘했던 일이고요. 근데 조금 이제 흥선대원군에 흠이 있다면, 왕실의 이제 권위를 너무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경복궁을 무리하게 다시 짓다가 백성의 원망을 듣기도 해요. 이때 조선 후기에 이 세도 정치로 인해서 나라의 재정, 돈이 별로 많이 없을 때였거든요. 무리하게 지어요.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지어야, 의리의리하게 지어야 왕의 이런 권력이 이런 데서 딱 나오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보고 우와 하고, 역시 우리 왕 멋있어 이런 식으로 우러러 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임진왜란 때 이 경복궁이 탑니다. 혹시 거꾸로 교실을 잘 들었던 친구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기억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복궁은 일본군에게 임진왜란 때 탄 것도 물론 있겠지만, 주요 화재 원인은 이 노비들, 우리 조선의 노비들 때문에 타요. 왜냐,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에 그때 당시 임금 선조는 어떻게 했어요? 한양을 버리고 이 의주로 도망갔죠. 그거에 열받은 노비들이 어떻게 왕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냐, 우리를 부려먹을 때는 언제고, 우리는 이 나라 정말 이제 정 다 떨어졌다, 그 다음에 그 노비 문서 다 태워버리자 해가지고, 그때 노비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경복궁 불을 질러버린 거잖아요. 그때 그래서 경복궁이 다 타버린 거예요. 경복궁이 다 타고, 그러면 왕은 이제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어디 있었냐? 여러분 혹시 창덕궁 가봤어요? 네, 이제 창덕궁이 경복궁의 역할을 한동안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뭐 영조나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훌륭했던 임금, 뭐 정조들은 다 어디서 지냈다? 창덕궁에서 지냈습니다. 창덕궁은 여러분 지금 비원도 유명하지만 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창덕궁은 선생님이 가봤던 궁궐 중에 굉장히 가장 아름다웠던 궁궐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번 꼭 가보기 바라고, 우리가 이제 경복궁 체험학습으로 가게 되니까 경복궁 가서 많은 걸 또 배우고 오기 바랍니다. 그 전에 많이 공부를 하고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때 흥선대원군이 지금 이렇게 경복궁을 다시 짓게 되고요. 근데 또 이제 일제시대 때 이게 많이 헐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991년에 다시 보건공사를 해서 현재는 이 고종, 다시 말하면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지었던 거에 약 40%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복궁 보고 있는 것보다 이 흥선대원군이 지었던 게 훨씬 더 컸다는 얘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오늘 예상외로 좀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빨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 계속되는 세도 정치다, 무너지는 조선이다. 세도 정치라는 건 특정 가문이 나라의 주요 관리를 독점하고 주로 왕의 외척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정치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한다. 농민 봉기가 전국 곳곳에 이어졌다. 네, 그래서 나라가 어지러웠다. 그래서 왕, 순조, 헌종, 철종까지 와서 계속 세도 정책이 이어졌고, 왕은 허수아비랑 같다. 그 다음에 힘이 신하들이 훨씬 컸다. 신하
안동 김씨, 예, 대표적인 세도 정치를 했던 그 특정 가문입니다. 네. 실제 지배 세력이 되겠습니다. 자, 대원군이라는 것은 뭐냐? 왕의 아버지를 일컬었습니다. 보통 왕의 아버지는 그 이전의 왕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원군이라 칭하고요. 조선의 역대 대원군은 4명 있어요. 그 중에 생존했던 대원군은 흥선대원군이 유일했기 때문에 왕 대신에 왕의 아버지가 정치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흥선대원군은 이제 나중에 고종이 성인이 된 이후에 20세가 넘은 이후에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뭐 자기가 원해서 물러났던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 권력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왕은 아니지만 아들 대신에 왕 노릇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쫓겨나다시피 해요. 고종하고 그 다음에 명성황후에 의해서.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자,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흥선군은 세도정치 위협을 피해서 일부러 건달처럼 행세했대요. 이거는 앞에서 교과서 설명하지 않았던 거지만 왜 일부러 건달처럼 행세했냐. 세도정치를 했던 안동김씨들이 자기의 세력을 위협하는 이씨 가문에서 뛰어난 사람이 나올까봐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역모의 혐의를 일부러 씌워가지고 막 귀양 보내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흥선군은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라서 일부러 건달이나 바보처럼 이렇게 행세했다 그래요. 네, 자기가 그런 야심을 갖고 있는 거를 눈치를 못 채게. 네, 그래서 이제 철종이 자식이 없이 죽자 흥선대원군의 둘째 고종이 왕을 이었고 당시 12살이다.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했고 그래서 세도 정치를 없앴습니다. 네,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했죠. 자, 왕권 강화 정책 보겠습니다. 개혁 정책 지금까지 했던 세도 정치를 다 뒤집어 엎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대환영이다. 왜냐? 부패한 관리 내쫓고 그 다음에 능력에 따라 고루 인재를 등용했다. 심지어 자신에게 위협이 되었던 안동 김씨도 필요하다고 하면 능력 있다고 하면 등용했다는 거예요. 썼다는 거예요.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뒀다. 네, 이건 조선 최초라고 그랬어요. 네, 이건 정말 흥선대원군이 잘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또 세 번째 이게 또 굉장히 잘했던 거죠.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민폐의 근원지라 그랬어요. 각종 특혜들이 다 이렇게 몰려 있었고 이 특혜들은 백성들의 특혜가 아니라 양반들의 특혜였어요. 전국에 650개나 됐던 거를 이제 사익서원 47개만 남기게 됩니다. 서원이라는 거를 조금 더 설명해보면 사립학교 역할을 했어요. 사립학교라는 것은 나라가 세운 학교가 아니라 이런 개인적으로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사립학교 기능도 있었고 존경하는 위인을 모시며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예를 들면 뭐 조선에 세워지기 전에 그 고려시대부터 대유학자라고 볼 수 있는 정몽주를 이렇게 모시는 그런 서원들이 있고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들은 문제가 뭐냐, 군역을 기피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서원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군역 공부한다는 핑계로 군대를 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 면세토지, 세금을 안 내는 토지였다. 이게 진짜 땡 잡은 거죠. 토지를 나라에서 주기도 했는데 세금도 안 내요. 이거 엄청난 거죠. 노비도 다수 보유했는데 이런 서원들을 싹 없앴다. 그러면 그만큼 나라의 돈이 풍족해지겠죠. 자, 그래서 서원은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조선 후기 부정부패의 근원지예요. 그래서 이 민폐를 다 흥선대원군은 싹 없앴다. 사익서원은 뭐냐? 선생님 서원 얘기했는데 사익서원은 뭐예요? 사익서원은 나라에서 내려준 서원인데 서원의 이름을요 왕이 써줘요. 여러분 그 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한자로 뭐 세 글자 이렇게 보통 써 있잖아요. 그렇게 그 서원의 간판을 왕이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왕이 하사한 서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익서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했던 일 중에 조금 옥의 티가 있다면 경복궁을 무리하게 재건해서 백성들의 좀 원망을 많이 들었다는 거. 하지만 이거 왕권 강화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강의가 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리해야 될 개념도 많고 이 교과서만 봐서는 흥선대원군이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얼마나 잘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선생님이 이 배경 지식을 조금 더 많이 넣어서 설명을 했어요. 강의가 조금 길어졌지만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들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거꾸로 교실 45강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